프린스톤에 도널드 캡스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 10번의 성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10번의 성장. 우리 인생이 이제 태어나서 100세까지 요즘은 이제 소위 말하는 산다고 하잖아요. 그래 그 10번 각 토막마다 성장이 있다. 이렇게 책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 중에 0세부터 10세 이 나이에 우리는 어떤 성장을 하냐? 희망찬 자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장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해요. 이 희망찬 자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억은 못 하시겠지만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서 4, 5세 정도까지 이제 어머니와 함께 관계 맺기를 하잖아요.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하고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탯줄이잖아요. 그렇죠? 탯줄을 자른다고 그래서 모아 관계가 끊기는 게 아니고 지속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속되면서 그 아이 속에 무의식이지만 잘 이해는 안 되지만 뭐가 형성이 되냐면 어머니 자기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어머니 자기. 그래서 뭔가를 해도 다 받아주고 수용하고 공감해주는 그런 자기 내적인 힘이 생긴다는 거야. 이걸 전문적으로 거대자기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거대한 자기, 힘 있는 자기.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얻게 된다. 언제까지? 4, 5세까지. 인생 0세부터 4, 5세. 우리나라 나이로, 미국 나이로는 한 3세 정도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두 번째 자기가 형성이 되는데 그게 뭐냐? 아버지 자기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자기는 뭐냐? 자, 어머니를 통해서 형성되었던 이 친밀감, 거대한 자기가 권위체계, 위계질서로 표현되는 아버지의 이미지가 자기에서 내재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칭해서 이 0세부터 9세까지를 희망찬 자기의 시대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 나이 때 여러분들이 이미 여러분들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으시든 여러분 속에는 어머니 자기와 아버지 자기가 형성되어 있고 이제 접어들면서는 무슨 자기가 형성되냐? 친구 자기, 트윈 셀프라고 표현해요. 이게 친구 자기, 쌍둥이 자기가 형성이 되는데 그럼 누구를 통해서 형성이 되느냐? 여러분들이 관계 맺는 친구들을 통해서 트윈 셀프가 형성이 되면서 또래들과 함께 어울리는 그런 힘을 얻게 되는데 이때 무엇이 형성이 되느냐? 의지적 자기. 이제 여러분들이 희망찬 자기에서 10세부터 20세, 19세까지 여러분들을 주도하는 건 뭐냐? 의지적인 자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지적 자기를 통해서 이제 20세는 무엇이 형성되느냐? 목적 지향적 자기로 흘러간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희망찬 자기에서 목적 지향적 자기의 사이에 끼어 있다는 거고, 근데 이 시기에 진짜 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느냐. 이 메슬로우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겠지만 욕구가 단계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 생리적 욕구, 그 다음에 안전의 욕구, 사랑의 욕구, 그 다음에 자기 존중의 욕구, 자기 실현의 욕구, 그리고 더 나가서 6번째 자기 초월의 욕구가 형성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의지적 자기와 함께 물려서 여러분들을 추진해 간다는 것인데, 자, 이 시기에서 너무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시는 거기 지금 MBTI 책자 다 가져오셨죠?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좋습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셨던 이제 이 내용이 오늘 제목이 뭐냐면 한번 따라서 했습니다. 성격 유형과 한번 따라서 성격 유형과 은사. 네, 성격 유형과 은사예요. 그래서 자, 은사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많이 들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사. 적어도 하나부터 2개, 3개.
은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이고, 왜 그 은사를 주느냐?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몸된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기 위해서 주어진다. 그래서 그 은사는, 자, 은사는 여기 보니까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기프트다. 요 기프트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은사의 종류는 뭐냐? 여기 보니까 various form이라고 그랬어요. various form. 다양한 폼이 있다. 20가지 은사가 20가지에서 27 왔다 갔다 이제 하는데, 일단은 그러한 섬김의 은사, 봉사의 은사, 행정의 은사, 또 방언의 은사, 방언 통변의 은사, 이런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사모하는 것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다는 것인데, 자, 그러면 거기에 성격 유형은 뭐냐 하면, 그 은사를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개별적으로 주어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큰 의미에서 선물로 주어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은 그 성격 유형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가지고 태어난다 하는 것이 기본 이해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성격 유형 안 넘겨지시, 이쪽으로 가야 됩니까? 자, 여기 보이신가요? 다 PPT 보이십니까? 네. 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집은 어디에서 출발했느냐 하면, 요 칼 구스타프 융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에 의해서 되어진 이론에서 출발을 했어요. 근데 우리 융이라고 하는 분의 아버지는 목사님이시고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기독교적 배경 가운데서 살면서 많은 성경적 이해와 또 인간의 구조, 심리 내적인 것들을 이해하면서 인간은 선호하는 인식하는 것이 차이가 있더라. 무슨 말이냐? 정보를 받아들이는 방식의 차이가 있더라. 이렇게 본 거예요. 또 하나는 판단하는 데 차이가 있더라.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만든 게 뭐냐? 보입니까? 심리 유형이다. 뭐라고요? 심리 유형. 여러분들이 지금 MBTI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기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MBTI 가장 기본적인 건데, 우리가 성격 유형 검사라고 표현되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성격 유형 검사인데, MB가 도대체 뭐냐 했을 때, 이 브릭스라고 있는 어머니하고 요 마이어스라고 하는 딸이 함께 아까 말했던 칼 구스타프 융의 심리 유형을 가지고 만든 문제집이 바로 MBTI예요. 그러니까 딸의 마이어스 M하고 엄마의 브릭스 B를 합쳐서 MB예요. MB.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T는 뭐냐면 타입이라는 거, 타입, 유형. 그 다음에 인디케이터, I는 인디케이터인데, 인디케이터는 기준, 지표 이거예요. 그래서 두 모녀가 유형, 심리 유형의 지표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집을 제시했어요. 문제집이 돼서 여러분들에 왔고요. 그래서 이제 MBTI 특징 한번, 우리는 틀리지 않고 다르다. 예, 굉장히 중요한 MBTI 철학이에요. 우리는 서로 틀린 게 아니고 다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의 유형이 어떻든 그 유형은 그 고유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MBTI는 정신병력이나 또는 실력의 차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넓은 의미의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우리가 알아가고 그 은사를 통해서 서로 교류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그대로 서로 봉사하라, 서로 세워가는 이 유형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검사를 다 하셨죠? 자, 결과가 다 나왔습니까? 네. 문제 다시 한 번만 들어보세요. 거기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풀었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MBTI의 문제집은 실은 이 폼 M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이제 고등학생 이상 되는 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기본 성인용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풀었던 것은 어린이 청소년, 청소년용입니다. 요거 어른 걸 부르셨구나.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중학생들은 아마 청소년용을 가지고 풀었을 것 같고, 또 고등학생들은 성인용을 가지고 풀었겠죠.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유형을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시고, 그 안에 이제 그 유형에 대한 설명들이 쭉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천천히 시간을 두고 고민하면서 한번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자, 한번 유형을 이제 공부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성경 말씀 중에서 가장 나에게 다가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첫 번째 질문이에요. 생각 한번 해보겠어요. 두 번째,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 그 여러 인물 중에서 내가 본받고 싶은, 또는 나에게 도전이 되는 그런 성경의 인물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요셉이냐, 다윗이냐, 모세냐, 아브라함이냐, 누구냐 하는 거예요. 도대체 나에게 도전이 되는 성경의 인물 또는 내가 본받고 싶은 분은 누구냐. 두 번째 생각을 해보시고, 세 번째는 성경에 여러 이야기들이 있어요. 사건들이 있어요. 그러한 사건들과 이야기들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강인하게 인상 깊게 다가오는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 하는 거예요. 저는 MBTI 공부를 하기 전에 여러분 나이 때에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는 말씀이 저를 굉장히 크게 사로잡았어요. 그리고 예수님 사복음서를 읽어가면서 예수님께서 이 도저히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가가지 않은 그런 인물, 대상을 찾아가서 돌봄을 베푸고 고치고 하는 장면들이 저한테는 너무너무 크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그 사건들 중에서도 그 여러분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예수님의 사건 아시죠? 가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대인이 사마리아 땅에 갈 수 없었던 당시, 그리고 남자인 예수님이 여자인 사마리아인에게 갈 수 없던 그 당시, 다가가서 만났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주잖아요. 그 만난 여자가 변화돼서 예수를 믿게 되고 전파하는 그런 일이 있죠. 근데 제 성격 유형을 뒤에 알면서 왜 내가 그 본문과 그 모습과 그 장면에 꽂혔느냐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제 성격 유형은 ENFJ예요. ENFJ 성격 유형은 뭐냐? 다른 사람을 돌보는, 소위 말하면 평강, 거기에는 여러분들 책자에는 언변농숙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은 다른 사람을 돌봐서, 그래서 평강공주 유형이라고 그래요. 이게 제 유형이. 평강공주가 뭐예요? 바보 온다를 장군으로 만든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내가 이 본문에 꽂혔는가? 내 성격 유형을 통해서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고 말씀 가운데 거하고 말씀 가운데 도전받는 말씀들 보면 실은 이제 오늘 내가 설명을 해드릴 텐데 여러분들의 성격 유형과 매우 유사한 본문 그리고 사건, 인물을 본받기를 원하고 좋아하고 그 사건이 여러분 기억 속에 남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때는 이제 몰랐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이제 군에서 군복으로 가서 군에서 뭐 공수부대도 있었고 이라크 파병 가가지고 이라크 전쟁터에서도 한 달에 100명씩 막 죽어간 현장에서도 안 죽고 이제 살아서 나와서 지금 열심히 여러분들 그렇게 있는데 저는 그래서 요즘도 뭔가를 할 때마다 저 이라크 파병 갔을 때 머리카락 자르고 손톱 자르고 유서 쓰고 그리고 봉투에 넣어가지고 그리고 저는 이라크전에 참여를 그때 그 생각을 하면서 제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제가 이제 MBTI라고 하는 것을 군에서 알게 됐어요. 군에서 그때 이제 처음 막 보급이 될 텐데 저에게는 몇 가지 컴플렉스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말하기를 정말 좋아해요. 사람들이 왜 너는 이렇게 말을 많이 하냐? 근데 여러분 말 많이 하는 형이 무슨 형? 좋아하는 형이 무슨 형? 아직 모르죠. 예, 외향형이라고 하는 성격 유형인데 어쨌든 자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열등감을 이 MBTI를 안 이후에 많이 극복하고 힘을 얻었다 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제 하나씩 설명해 갈게요. 검사는 여러분들이 다 하셔가지고 이미 가지고 계시니까 이 부분은 넘겨가도록 할 거예요. 자, 문제집에서 성격 유형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으신 분이 있으시면 이따 끝나고 이제 제가 개별적으로 상담을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 이제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면 좋겠어요. 결과가 외향 나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외향. 네. 손 내리시고. 오. 많은 분이 외향이시구나. 그 다음에 내향. 내향. 예, 좋습니다. 손 내리시고. 그 다음에 감각. S. S. 네. 손 내리시고. 그 다음에 N. 직관. 오, 직관.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뭐죠? 사고형. 사고. T. 네, 좋습니다. 손 내리시고. 그 다음에 감정. 네, 감정. 손 내리시고. 그 다음에 판단. 네, 내리시고. 인식. 오, 손 내리시고. 자, 이렇게 이제 지표, 아까 인디케이터라고 그랬잖아요. 기준, 지표가 되는 게 4가지 지표가 있는데 그게 둘씩 나누어져요. 둘씩 나누어서 16가지 형성합니다. 먼저 이제 뭘 할 거냐? 외향과 내향을 이제 할 거예요. 외향과 내향. 서로 지표. 여기야. 요거 한번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제 검사할 때 굉장히 이거 뭐지?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편한 거, 자주 많이 쓰는 거, 또 더 쉽게 끌리는 거, 더 좋아하는 거, 자연스러운 것을 둘 중에 한 문제를 택했어요. 그래서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선호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요. 자, 이 선호와 비선호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는 고유의 성향이 있는데 그 성향이 아까 희망찬 자기, 의지적 자기라고 표현했잖아요. 이게 하나의 방향으로 활성화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검사를 하실 때에 그것이 어느 정도 잘 표현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아니 왜 그러지 하는 궁금한 점도 있었을 텐데 그러한 경계선상에 있거나 아니면 확 피어갔거나 아니면 피어가는 도상에 있거나 그런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인식이라고 하는 아까 인식이 뭐였어요? 감각, S, 직관은 인투이션인데 외향과 내향으로 나누면서 I를 사용했기 때문에 인투이션이라는 첫 자에서 I를 쓰지 않고 N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감각과 직관, 인식, 그 다음에 판단, 결정하는 것은 뭘까? 사고와 감정을 통해서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을 통해서 행동 패턴으로 나가는 것은 외향으로 나가느냐 내향으로 나가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저 그림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있으셔야 돼요. 왜? 여러분들이 이제는 행동을 해 나가는 방향이 외쪽으로 나가느냐 내쪽으로 향하느냐 그런데 그것을 밀어붙이는 그것을 주도하는 그것을 가도록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기능이에요. 인식과 판단이에요. 그래서 이 인식과 판단 중에 무엇이 자기를 주도하느냐 라고 했을 때 보이는 것, 여러분 결과로 나와 있는 것이 주기능, 부기능을 말해서 그것이 두 친구가 여러분을 주도해서 삶을 살아가는 행동 패턴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자면 저는 이제 ENFJ인데 NF잖아요. 그러면 내가 없는 것, 숨겨져 있는 게 뭐예요? N일 경우는 감각. 그리고 F니까 뭐가 없어요? 그런 것은 3차 기능, 소위 말하면 열등 기능이라고 표현해요.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고유에 가지고 나와 있는 기능이 활성화된 다음에 활성화되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농구 선수들 있죠. 농구 선수들이 이제 만약에 오른손잡이 농구 선수다라고 했을 때 그 농구 선수가 농구를 할 때 주로 사용하는 손이 무슨 손? 오른손. 그리고 오른손으로 자유롭게 골을 넣고 편하게 되었을 때 그 다음에 농구 선수들이 오른손을 묶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왼손을 가지고 연습을 해요. 그리고 왼손으로 슛을 쏘는 것을 해요. 자, 이게 이제 인생 후반기에 여러분들에게 소위 말하면 3차 기능, 열등 기능하고 그런 것이 활성화돼요. 그러나 요 3차 기능, 열등 기능이 활성화되기 전에 여러분들이 지금 보여지는 이 기능, 이걸 가지고 지금 여러분 청소년기에 활발하게 행동을 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오른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오른손은 뭐냐? 두 가지입니다. 감각이나 사고든지 직관이나 감정이든지 요 네 가지 중에 두 가지 여러분들을 현재 지금 행동으로 나가도록 움직이는 요소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외향이냐 내향이냐는 이 행동이 표출되는 양상이 그 내적 심리 내적인 기능은 이 인식과 판단 기능 중에 하나씩이 작동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외향과 내향인데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걸 쉽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자동차가 있어요. 자동차에 기름을 넣어야만 자동차가 움직이죠. 그렇죠? 자동차 기름이 없으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자동차에 기름을 넣는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야. 하나는 외향이라는 방식이고 하나는 내향이라는 방식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에너지가 번아웃 됐다. 에너지를 보충해야지 하면 이 두 가지 방식 중에 하나를 가지고 사용하시면 돼요. 자, 이런 외향과 내향의 차이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외향인 성격 유형은 뭡니까? 폭넓은 친구를 사귀어요. 폭넓게. 그리고 내향은 아주 깊이 있게. 에너지 넣는 방식이에요. 에너지를 넣기 위해서 외향인 사람들은 사람을 만나고 넓게 움직이면서 뭘 넣는다? 기름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내향인 사람은 어떻게?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고 집중하고 내부 활동을 통해서 에너지를 집어넣는다. 같은 패턴이에요. 그래서 외향인 분들은 생각하기 위해서 말을 해요. 굉장히 이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 돼요. 외향인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외향인 분들은 생각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들어온다? 에너지가 들어온다. 내향인 분들은 어떨 때 에너지가 자기에 주입된다? 글로 표현할 때. 선호성이에요. 선호성. 그게 편하고 자연스럽고 쓰기 부담이 없는 유형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너지를 주입할 때 외향인 분들은 적극적인 행동을 하고 내향인 분들은 적극적인 뭘 해야 된다? 사색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걸 보면은 막 웃음이 나오겠지만 외향 성격은 시키지 않아도 이야기를 하고 시켜도 잘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같은 공동체 안에서 청소년부를 형성하고 있는데 자, 외향과 내향의 차이 중에 봐요. 외향은 말을 하면서 에너지를 충전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요. 그럼 내향은 뭐야? 생각을 해야 돼. 그래야만 에너지가 비축이 돼. 그리고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외향과 내향이 의사소통할 때 외향인 분들은 뭔가를 물어보고 내향인 성격 유형이라고 알았을 때는 기다려줘야 돼요. 반대로 내향인 분들은 외향인 분들과 의사소통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내가 당신 말을 들었어. 그러니까 내가 곧 이야기를 해줄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향인 분들은 말을 하고 몇 초를 못 견디느냐, 3초를 못 견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물어봤는데 우리 선생님 막 뒤에서 웃으신다. 뭔가 이야기했는데 3초를 기다리지 않고 답을 요구하는 거야. 근데 내향이신 분들은 내향인 성격 유형은 잘 들어보세요. 뭔가 외부에서 들어와서 자기가 표현하기까지는 몇 초가 필요하냐? 최소 5초가 필요해요. 그러면 두 사람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죠. 근데 이걸 틀리다. 그러면 뭐가 돼요? 싸움이 돼요. 아, 틀리지 않고 다르다. 존중을 해주면 이게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외향인 분들은 내향과 이야기할 때는 조금 기다려줘야. 아, 최초 이야기하기 위해서 최소 5초가 필요하다.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된다는 것이고, 자, 그러기 위해서 내향이신 분은 외향들과 이야기할 때 내가 당신 이야기를 들었고 그래서 곧 이야기를 해줄게 라고 하는 뭘 해야 되느냐? 반응을 해야 돼요. 자, 내향인 분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내향인 분들, 자, 이렇게 좋습니다. 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할 때 외향인 분들이 아, 내 말을 듣고 있구나, 이해하고 있구나, 곧 답이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외향인 분들은 나를 무시하네.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물어봤는데 대답을 왜 안 하지?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 5초다. 그리고 내향은 외향인 사람들은 3초 이상을 못 찾는다. 그리고 저 외향인 사람들은 말을 하면서 생각하는구나. 생각이 형성되는 것은 말을 통해서 말이 편하고 그것을 선호하고 내향인 분들은 생각하고 기다리고. 그래서 아까 제가 에너지 비축 방법을 이렇게 표현을 했죠. 자, 이 내용을 잠시 한번 제가 방금 설명했던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고요.
자, 그래서 외향인 분들은 여러분들이 학습하는 장소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열려 있어야 돼요. 그리고 외향은 에너지, 자, 힘을 받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만나고 밖에서 활동할 때 만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외향이에요. 저도 굉장히 강한 외향이라 저는 항상 시간을 20분, 40분 이렇게 맞춰놔요. 그리고 그 시간에만 집중하고, 그리고 그 시간 딱 울리면 핸드폰에서 딱 울리면 나가요. 일어서요. 그리고 기지개를 켠다거나 주변을 본다거나, 그렇게 해야 뭐가 된다? 에너지가 비축이 된다 하는 거예요. 내향인 분들은 밖에서 사람을 만나고 이렇게 하면 에너지가 사용되기 때문에 에너지는 가만히 생각하고 글을 쓰거나 이렇게 비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향인 분들은 좀 열린 공간, 내향인 분들은 좀 닫힌 공간, 내 책상을 배치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시간을 갖고 좀 움직임을 할 수 있는 공간이면 이걸 여러분들이 함께 해보면 참 좋겠지만 시간 한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넘어갈 거예요. 죄송합니다. 잘 안 넘어가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지표가 뭐라고 그랬어요? 정보를 입수하는 방식에 따라 감각과 뭐가 있다고요? 직관. 간단해요. 이 센싱, S 유형, 감각하면 손 들어보세요. 예, 이분들은 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보를 입수하는 방식이 뭐냐면 오감을 통해서 정보를 입수해요. 오감. 오감이 뭐예요? 보는 거, 듣는 거, 냄새 맡는 거, 미각, 촉각. 이렇게 정보를 입수하는 게 아주 편하고 쉽게 정보가 들어와요. 반대로 인투이션, 직관은 오감보다는 육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영화 제목 식스 센스라는 영화 들어보셨죠? 오감이 아닌 초감각, 이것을 통해서 정보를 입수해요. 그러니까 보고 듣고 듣는 것을 통해서 정보를 입수하는 게 편한 게 아니고 눈을 가만히 감고 육감이 작동한 여섯 번째 감각이 작동할 때 막 정보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감각은 손에 만지는 거, 보이는 거, 잡히는 거. 그래 결과 중심, 과거 중심이겠죠. 눈을 감고 육감은 보이지 않는 의미, 미래 이런 것이 들어와요. 그래서 정보를 입수해서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요. 감각은 눈에 보이고 만지고 느껴지는 걸 통해서 살아가요. 그리고 직관은 의미 있는 거, 아이디어 이걸 통해서 현실을 살아요.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 감각은 과거의 결과를 통해서 현재를 살아가고, 직관은 미래의 바람, 아이디어를 통해서 현재를 살아가요. 그래서 감각인 분들은 뭐가 중요하냐? 결과가 중요해요. 눈에 잡히는 게 중요하고 보여지는 게 중요해요. 반대로 직관은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봐요. 뭘로? 육감으로. 그래서 감각은 나무를 본다, 육감은 숲을 본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한 설명이 이제 나오는데 한번 쭉 여러분 핏핏 따라하면서 보겠어요. 오감, 육감, 현실이 있는 대로 미래의 가능성, 그 다음에 정확한 정보 처리, 비약적 정보 처리, 나무를 보려는 경향, 숲을 보려는 경향. 넘겨주세요. 미안해요. 안 되네. 예.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잠시 여기 보세요. 제가 방금 설명했던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실은 내가 감각이냐 직관이냐 여러분들이 이미 문제집을 통해서 풀었지만 너무 재밌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집에서 교회에 오는 또는 학교 가는 것을 그려봐라 하면 감각은 아주 자세히 세세하게 약도를 그려서 묘사를 해요. 그러나 직관은 뭐예요? 비약하기 때문에 우리
집에 가는 요 복도방 지나면 바로 옆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정보를 입수하고 전달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감각형과 직관형이 서로 이야기를 할 때는 감각형은 뭘 고려해 줘야 돼요? 아, 이 사람들은 육감을 활용해서 정보를 입수하는구나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아이디어, 미래 지향적 사고를 존중해 줘야 되고, 반대로 직관인 사람들은 감각을 고려해야 돼요. 근데 이게 의사소통할 때 굉장히 어려워요.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직관이잖아요. 근데 제 아내가 심지어는 머리를 자르고 와요. 근데 직관인데 그걸 못 봐요. 제가 안 보려고 한 게 아니라 머리를 자르고 와서 바로 앞에 있는데도 못 봐요. 왜? 정보를 입수하는 방식이 너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좀 극단적인 표현인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정보를 입수하는 방식이 감각과 직관의 차이가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이 사과를 보고 무엇이 떠오르세요? 라고 하면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 자, 감각들은 자, 사과 그 자체를 봐요. 그러나 직관은 뭘 보느냐? 아이폰을 생각할 거예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생각을 하게 되는, 정보를 입수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지표, 사고와 감정이에요. 사고와 감정. 사고와 감정도 쉽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사고는 사건이 중심이야. 사건의 옳고 그름. 사고에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네,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감정. 네, 손 내리시고. 감정은 사람이 중심이에요.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거. 이것이 무슨 기준이다? 판단 기준이야. 굉장히 중요한 거야. 뭔가를 판단해서 시행하는데 사고형은 감정보다는 좋고 싫음보다는 옳고 그름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어요. 반대로 감정형은 옳고 그름이 더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실은 감정과 사고가 많이 부딪혀요. 왜? 감정형은 관계가 중요하고 좋고 싫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비록 그 사람이 틀리더라도 좋아함을 표현을 해요. 근데 사고형은 나는 당신을 분명히 좋아해. 하지만 틀렸어.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과감하게 틀린 것을 이야기해요. 그럼 감정형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네? 이렇게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감정과 사고가 굉장히 많이 틀어지게 돼요. 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틀리지 않고 다르다. 틀리지 않고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 그래서 사고와 이제 감정의 차이에 대해서 보겠어요. 사고는 논리적이고 분석적이고 감정은 상징적이고 포괄적이에요. 사고형은 객관적 판단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감정형은 주관적 공감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옳고 그름과 좋고 싫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사고형은 뭐예요? 생각을 말하고 감정형 뭘 말한다? 느낌을 말해요. 사고는 원리 원칙, 의미와 영향. 그래서 사고는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사실 진실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감정은 사람과 관계에 이런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이고, 자, 그래서 어떤 친구와 친해지고 싶은가라는 거예요. 네, 감정형들은 좋고 싫음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싫어하는, 여기에 친구 사귀의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사고형은 옳고 그름을 우선으로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 관계를 맺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지표를 이해하지 못하면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정말 그 친구가 나를 좋아하는데 저 친구는 왜 나한테 자꾸 지적을 하지?
왜? 사고하기 때문에,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건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이야기할 뿐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좋아해요. 그런데 감정형 받아들일 때 나를 싫어하는구나. 그래서 저렇게 이야기하지?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특히나 우리 지금 청소년기에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고형은 뭘 생각해야 되느냐? 감정형의 사람들이 풍부한 감정이 있다는 걸 항상 생각해 줘야 돼요. 그래서 기준이 뭐냐 하는 걸 고려해 줘야 돼요. 반대로 감정형은 저 친구가 저렇게 말하는 것은 나를 싫어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옳고 그름의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넘어갈 수 있는데 그게 쉽다 어렵다? 매우 매우 어렵다. 매우 매우 어렵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왜? 친구 관계만 그러겠어요? 아니에요. 형제 자매들 간에도 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하고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은 부모님은 사고형이야. 그렇기 때문에 자꾸 뭐라고 하는데 나는 감정형이야.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나를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오해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유형의 지표의 차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훨씬 더 서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뭐냐? 판단과 인식이에요. 자, 판단. 아까 판단은 뭐가 판단의 중요한 소스라고 그래서 판단을 올라가면 판단, J. 판단은 옳고 그름, 좋고 싫음. T하고 뭐가 관련돼 있어요? F가 관련돼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게 이제 여러분들 MBTI 전체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실마리가 돼요. 자, 판단은 뭔가를 결정한다는 차원에서 T하고 F가 관여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인식, 이해한다, 정보를 입수한다. 감정과 뭐라고 그러세요? 직관. 이렇게 나뉘어요. 근데 이제 특별히 아까 지표 3가지는 칼 구스타프 융의 심리 유형에서 기반을 하고 있는데 요 4번째 지표는 마이어 브릭스라는 모녀가 이 3가지 지표가 발현되는 것을 보니까 요게 하나 관여하고 있구나 라고 해서 4번째 지표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융 방식으로 유형을 나누면 8개지만 여기에 곱하기 이렇게 해서 하면 16개가 되는 거예요. 2, 8에 16. 요 2가지가 합쳐져서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융이 가지고 있는 표현했던 심리 유형의 패턴하고 같이 연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판단은 주어진 상황을 통제하고 인식은 주어진 상황에 적응한다는 거예요. 판단은 규칙적이고 인식은 탄력적이다. 간단하게 표현하면 오늘 이 시간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오늘 이 시간에 12시에 예배가 끝나는데 아무런 공지 없이 막 제가 강의를 해 나갔으면 여기서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냐? 제이야. 제이 한번 손 들어. 제이. 예. 제이가 제가 시작할 때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하지 않았으면 여러분들은 심각한 고민에 빠질 거예요. 분명히 12시인데 왜 목사님 아직도 안 끝내고 지금 15분인데 빨리 끝내셔야 돼. 그래서 제가 약속을 해요. 30분 넘지 않을 거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누구를 위한 배려였겠어요? 제이를 위한 배려예요. 여러분들 이 패턴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제이와 P는 생활 양식, 생활 패턴이야. 그렇기 때문에 P는 뭐냐? 유연성이 있어요. 그래요. 상황에 따라서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전혀 힘들어하지 않아요. J는 짜여진 대로 가야 돼요. 심지어는 제가 MBTI 교육을 하는데 어떤 분이 J인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주 강한 J인데 이분은 서울에서 부산을 가잖아요. 그러면 몇 번 쉰다. 그리고 어디 휴게소에 몇 번째 식당에 몇 번 자리에서 뭘 주문해서 먹는다까지 다 되어 있어요.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저한테는 목사님 제가 제일 힘든 게 뭔 줄 아세요? 그 휴게소에 갔는데 그 휴게소의 그 식당이 문을 닫았을 때 너무너무 당황스러워.
그러니까 J의 성향을 아주 극단적으로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그런 거예요. J는 판단이잖아요. 뭔가 계획하고 됐으면 그 방향대로 가는 것이 편한 유형이야. 바뀌는 게 어려워요. 그러나 퍼시빙, 이 인식형은 수용 가능해요. 얼마든지 열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부부를 대상으로 MBTI 교육하면서 제일 부딪히는 부부들을 부딪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J하고 P라는 거예요. 왜? 남편하고 아내가 시간 약속을 했대요. 근데 다른 유형인데 시간이 되는데도 안 나타나. 남편은 J고 아내는 P야. J 남편은 11시 약속이면 그 전부터 한 5분 전에 미리 도착해서 그 시간을 딱 지켜요. 그런데 P형인 아내가 나타나질 않아. 연락도 없어. 근데 한 30분 늦게 나타나서 오는데 전혀 미안해하지 않아. 왜? 그것에 대한 인식을 못하고 있었어요. 자연스럽기 때문에. 오다가 길거리에서 뭐가 있어서 일을 보고 시장 보고 자기는 거기를 충분히 하고 내 남편하고 만나는 시간을 이렇게 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J냐 P냐에 따라서 굉장히 생활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J형들은 P형과 약속을 할 때는 최소한 3번 정도를 점검을 해주셔야 돼요. 3번. 아, 여보, 지금 1시간 전이야? 30분 전이야? 15분 전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때 진짜 그 시간에 온다는 거야. 반대로 P형들은 J형이 바꾸는 걸 싫어하구나, 힘들어하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제가 아까 했던 방식대로 미리 양해를 구하는 거예요. 아무리 늦어도 30분 안에 끝낸다. 그러나 30분 정도 연기가 될 거다. 그러면 조금 힘들긴 하지만 미리 여러분 다 계획을 짜고 왔지만 그래도 그것이 수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다 하는 거예요. J하고 P의 차이입니다. 보시면 J는 분명한 목적의식 이게 있다는 거고 P는 목적과 방향은 항상 변화 가능하다. J는 삶을 통제하고자 한다. 그러나 P는 여러 가지 일이 발생하는 대로 경험한다. 아주 생활 패턴에 큰 차이가 있어요. 이것을 틀리다라고 이해하면 엄청난 갈등이 되겠죠. 그러나 다르구나라고 했을 때 이러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P형 한번 손 들어보세요. P형 한번. 네, P형. 오, 우리 학생들. P형은 있잖아요. 자기 이 J하고 다른 것 대표적으로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뭔가를 정리하는 건데 P형들은 정리가 분명히 되어 있어요.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다 알아요. 그러나 외부에서 J형이 봤을 때 머리 깨지는 거야. 여러분 그런 이야기 많이 듣죠. 너는 왜 정리도 안 하냐? 왜 너는 청소 안 하냐? 이거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알긴 하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을 거야. 뭐가? P형들은. 왜? P형들은 흩어져 있어도 뭐가 어디에 있는지 다 보여요. J형들은 공부를 하거나 일을 착수할 때 정리정돈이 안 돼 있으면 너무 힘들어요.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P형들에게는 그 범주를 정해줘야 돼. 요 범위 안에서는 너의 영역이니까 리스펙트, 내가 존중한다. 그래서 말씀하세요. 생활 패턴에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판단형이고 인식형이 있는데 판단은 정리정돈이 칼같이 되어져야 된다. 그러나 P형들은 정리정돈이 칼같이 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리되어져 있고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아니까 이쪽 영역은 침범하지 마라. 이렇게 서로 양해를 구하면 쉬워져요. 그렇지 않으면 엄마가 J형이고 자녀가 P형이다. 맨날 싸움하겠죠. 왜 이러냐 이런 갈등의 구조가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 아까 J 예를 들었잖아요. J형은 철두철미하게 시간 계획을 짜서 뭔가 여행을 하는 대신에 P형은 열려져 있다. 그래서 실은 기도하다가도 J형은 기도가 맞춰야 눈을 뜨는 형식이라고 유형이라고 그러고 P형은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새소리가 들리면 눈을 떠서 새를 본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 아주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 좋겠어요. 자, 이래서 이제 요 네 가지 기본 유형을 여러분 지표를 이제 보셨는데 제가 이제 준비한 것이 뒤에 있는데 시간상 이제 정리를 할게요. 자, 16가지 지표는 어떻게 나누냐? 이렇게 나뉘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이 16가지 지표가 그냥 짜여진 것 같지만 요렇게 둘은 S, 감각이, 이쪽은 N, 직관이, 양쪽 날개는 T가, 가운데는 감정이, 위에 있는 두 칸은 내향이, 아래 칸 두 칸은 외향이, 그리고 양 끝에는 J가, 가운데는 P, 판단과 인식이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조합을 이룬 게 16가지다. 그런 거고, 세부적인 이제 유형의 별칭들이 있어요. 자, ISTJ. 손 한번 들어보세요. ISTJ. 네. ISTP. 오케이, 여기까지 할게요. 16개 다 아니에요. 요걸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시고 여러분들 책자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것만 보시면 돼요. 요건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려왔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기본적으로 여러분 책자에 있는 내용을 참고하시면 자,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이제 요것만 마지막으로 하고 설명을 끝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내가 ISTJ다, ENFJ다 하면 가장 출발이 어디냐? 내가 행동을 하는, 기름을 주입하는 방식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외적으로 표현하냐, 내적으로 표현하냐는데 그것을 이루는 기본적인 것들은 이 친구들이야. 이 친구들 중에 여러분들이 기호에 담겨져 있는 거. 예를 들면 ISTJ의 중간에 있는 건 ST. 이 기능 지표, 심리 기능 지표라고 그래요. 이 S 감각과 T 사고. 이 ISTJ는 감각과 사고가 드러나 있는 거야. 밖으로 에너지를 표현해내는 힘이 되는 거야. 그 친구가 언제까지? 청소년 내내 이게 활성화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를 말해. 자, 감각이고 사고인데 ISTJ는 감각과 사고인데 J가 뭐라 했어요? 판단이죠. 판단에서 사고. 그러니까 사고를 외적으로 표현해요.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게 뭐냐? 감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은 복잡해지니까 제가 간단히 설명하면 지금 여러분들 안에 들어있는 가운데 두 친구가 여러분들이 현재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심리적 기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에 숨겨져 있는 거. 만약에 ST라고 그랬죠. 그러면 숨겨져 있는 게 뭐예요? N하고 F예요. N하고 F는 열등 기능 범주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익숙하지 않는 거야. 잠복돼 있어. 융은 중년 30을 기점으로 해서 요 앞에 거 드러나는 것이 계속 활성화된다.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30 이후에 그 숨겨져 있는 기능이 활성화된다. 그래서 통합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융은 인간의 건강은 뭐냐? 인디비주얼제이션, 개성화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목표는, 여러분들 삶의 방향은 뭐냐? 지금 선물로 받은 그것을 최대한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ISTJ는 무엇을 끌어안느냐? 쉽게 표현하면 감각과 사고를 끌어안고 내적으로 담고 사고하면서 표현해 나가는 스타일이란 거야. 반대로 ESTJ는 뭐냐? 감각과 사고를 외향으로 표출해 나가는데 패턴은 J, 판단이란 거야. 이렇게 나가는 거야. 이게 이제 상호 작용을 하면서 16가지 중에서 주기능, 부기능이 한 세트가 되는 거고 3차 기능, 열등 기능이 한 세트가 되는데 3차 기능과 열등 기능은 아직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청소년기에는 이미 보여져 있는, 드러나 있는 지표를 최대한 활용해서 학습이나 친구 관계나 여러분들의 미래 비전이나를 선택하고 주도해서 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여기까지 마치고요. 여러분들의 유형에 관련해서는 그 다음이란 네이버에 보면 성격 유형에 대한 것들이 조회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의 지표를 다음 네이버에 딱 클릭하고 제일 먼저 뜨는 것을 한번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자연스럽게 여러분화 시켜 나가는, 이걸 이제 표현하면 전문용어로 일반화라고 그래요. 이걸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는데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그리고 거기에 보면 자연스럽게 학습 방법, 직업 이런 패턴들이 다 적혀져 있으니까 그걸 참고로 하시고, 오늘 끝나고 혹시 궁금하신 분은 다시 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